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회,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은 수련회가 되겠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자주 못했죠. 보통 수련회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떠나서 먼 곳, 저희 같은 경우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교회지만 지역을 좀 떠나서 먼 곳에다가 수련회 장소를 잡고 그곳에서 한 3박 4일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행사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 행사가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한 2년 정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수련회를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마찬가지 지금도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하죠. 외박하고 이런 것들을 숙박은 못하는 대신에 여름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수련회에서의 찬양 집회, 이것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본당을 수련회 장소처럼 활용을 해서 수련회를 좀 했습니다. 좋은 찬양팀을 섭외도 했고요. 좋은 강사도 섭외를 해서 이걸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해보면서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음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음향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많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수련회 장소를 섭외가 되고 일정이 잡혔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장 답사겠죠. 보통 현장 답사라고 하면은 스태프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체크를 많이 하죠. 숙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배당은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예배당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스케치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인지를 미리 사전에. 음향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공연을 하게 될 그 무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객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테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스테이지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 공연장 아니면 그 예배당 안에의 그 환경을 봤다고 하면 잔향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련회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음향적인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층고는 당연히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만 엄청 길고요. 거기다가 정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반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측정 장비를 가지고 가요. 룸이 어떤 환경인지를 먼저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반사가 되는 것은 바닥에서 먼저 반사되는 게 많은 것인지, 어느 벽에서 반사되는 게 많은 것인지를 대략적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RT 값이 나오는 것 중에서 거리와 관계된 것들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여기 위치에서 어디서 반사돼서 오는 것이 있구나. 이 반사가 크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 장비에 전문으로 할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손뼉을 딱 쳤을 때 그 소리가 얼마 후에 도착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소리가 여러 개가 이제 들린다라고 하면은 난반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현장에서의 음향 장비를 쓰게 되잖아요. 그 음향 장비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음향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사용하는 믹서 같은 경우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앰프나 이제 스피커로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이제 가져가서 연결을 해서 많이 사용하겠죠. 그 환경에 쓰고 있는 스피커와 앰프가 얼마큼 제대로 출력을 낼 수 있는지, 소리를 제대로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터트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전기예요. 전기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를 범하는 것들이
벽전원에서 막 전기를 뽑아가지고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사 중간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떨어지는 사고라든지 전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끊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분전함이 있을 거예요. 전기 분전함이 있는데 분전함을 열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이커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브레이커 안에서의 음향 장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의 환경을 체크를 했고요. 전기 설비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향 장비의 대략적인 체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노트를 열고 스케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악기는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이고 음향 장비는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했던 스케치예요. 지금 이게 보면 이쪽은 악기 배열이라든지 무대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악기 배열과 모니터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고요. 스테이지 박스 위치, 그다음에 이제 인이어를 사용하는 별도 소형 믹서를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그림을 스케치한 거예요. 이 지금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믹서를 가져갈 호의 SD9을 이제 가져갈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력 아웃풋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션 쪽에 이제 별도 소형 믹서를 이제 연결을 했는데 밑에 있는 건 체크리스트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 체크리스트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장비를 가져갈 것인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막 쓰는 거예요. 뭐 믹서는 뭘 가져가고 DI 박스는 몇 개가 필요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뭐 모니터 스피커는 몇 개가 필요한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모니터 스피커가 뭐뭐 있는데 그럼 어떤 걸 가져갈 것인지 이것을 막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는 이제 어떤 걸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오디오 케이블 종류도 길이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스케치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길이가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 케이블이 몇 개 정도 필요하고 몇 미터짜리 몇 개, 뭐 5m짜리 몇 개, 10m짜리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알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물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스케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전원 케이블도 얼마큼 필요한지, 멀티 컨센트는 얼마큼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한번 적어보는 거죠. 솔직히 이런 스케치하는 거가 음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15분, 20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내가 현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다음에 복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뭐가 필요할 것인가? 뭐 빠진 건 없을까?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자, 제가 올해에 이제 수련회를 했던 장소이고요. 이 환경 안에서 제가 수련회를 했는데, 이런 환경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제 믹서가 되겠죠. SD9. 마지막으로,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가게 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콘솔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콘솔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SD9 같은 경우가 익숙하거든요. 편하고. 내가 생소한 장비, 생소한 콘솔, 그 현장이 좋은 콘솔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간혹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수련회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음향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다 다뤄야 되는데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적절하게 응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장비가 익숙하고 잘 알아야지만이 그때그때마다 대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콘솔은 여러분들이 잘 다룰 수 있는 콘솔을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의 전원 설비는 믿지 마라. 현장의 음향 장비는 믿지 마라.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특히 이제 믹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막 찌그러져서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향 장비에 연결을 해서 믹서에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믹서가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갖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현장의 전원 설비와 음향 설비는 믿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니터는요 많이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소 기본적으로 3조 이상은 가져가셔야 돼요. 인도자용, 그다음에 싱어용으로 이제 양쪽으로 2개씩 두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때는 모니터 스피커는 3조 이상은 가져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녹음을 하게 될 텐데 처음에는 이제 그 스텝 쪽에서는 녹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쪽에 요구하는 건 음향 녹음된 걸 달라고 해요. 왜냐면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롭게 마쳤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음향 쪽에다가 그 녹음된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녹음하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디지털 콘솔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멀티로 받으세요. 무조건 멀티로 받고요. 추가로 앰비언스 마이크는 하나에서 2개 정도를 꼭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 다 녹음본들을 받아가지고 멀티로 받은 것을 믹싱 작업을 하는데 앰비언스 마이크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큰 일을 할 거예요.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광고하고 여러분들 앰비언스 마이크 없이 현장에 있는 마이크 소리만 받아가지고 소스만 받아가지고 믹싱한다는 게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근데 앰비언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가미만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오늘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당연히 음향을 하시는 분들은 잘 하겠죠. 그러나 음향을 잘 모르고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